자국이 아물지 못하고 더 빨리 늘어나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혈관외과 원장 남우석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의 투석혈관이 많이 커지고 울퉁불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석혈관이 왜 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투석혈관은 정맥이 점점점 커져서 투석 바늘을 찌를 수 있는 직경으로 키우게 되는데요. 정맥이라는 혈관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찔러서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커지게 되고, 또는 커지지 않으면은 반대로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1mm 이상의 굵은 바늘을 한 번에 두 군데씩 천자를 하다 보면 찔렀던 부분이 아물고 조금씩 커지고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 부위가 집중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조금씩 천자 부위를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찌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이 밖에도 혈관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과다 혈류량일 경우에는 당연히 투석혈관 내부의 압력이 많아져서 투석혈관이 커지게 됩니다. 마치 명절 때 고속도로에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은 그 좁은 도로가 포화 상태가 되고 차량이 밀리듯이 투석혈관 내부에도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빠져나가는 출구 쪽이 좁아지거나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에도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투석혈관 확장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투석혈관이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뚫어서 천자한 부위에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혈이 잘 안 되다 보면 당연히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거기에 더 진행이 될 경우에는 찔렀던 바늘 자국이 아물지 못하고 딱지가 생기거나 진물이 나오면서 피부가 짓무르거나 점점 피부가 얇아지고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파열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환자분들 피부 표면을 봤을 때 맨들맨들해지면서 빛이 반사되는 그런 아주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투석혈관이 파열될 위험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투석혈관에 압력이 너무 세서 쿵쾅쿵쾅 뛰는 박동성 촉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더 빨리 늘어나고 파열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석혈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급류가 지나서 넓은 강을 만나면은 넓은 강의 강둑에 퇴적물이 쌓이듯이 투석혈관 내부에도 좁은 구간을 빠르게 지나온 혈류가 넓은 투석혈관을 만나서 맴돌이가 형성이 되면 그 맴돌이의 혈류에 의한 혈전이 잘 만들어지게 되고 혈전이 쌓이는 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잘 찔러 사용했던 투석혈관이 찔렀는데 잘 혈류가 나오지 않거나 혈전이 같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로 보면은 굉장히 두터운 혈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열 위험도 올라가지만 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조혈관에 가짜 주머니가 형성됐을 때 가성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염증에 의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인조혈관뿐만 아니라 자가혈관도 상대적으로 평상시보다 감염 위험이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석혈관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겉에 있는 혈관이 커진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숨겨져 있는 동맥의 확장도 동반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맥의 확장이 되어 있다면 유입되는 혈류량이 같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5, 6년 정도 경과했을 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돌아가는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고혈류량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심장의 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투석혈관이 커지고 지혈도 길어지고 또는 염증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파열이 임박했을 경우 굉장히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박동성으로 압력이 굉장히 높게 촉지되면서 지혈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정도의 상태는 이제 파열이 임박했다고 보고요. 또
찌르는 부위가 짓무르고 자꾸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감염 위험이 있다라면, 그리고 너무 혈전이 많이 쌓여서 벽에 혈전이 두터워져서 바늘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대부분 신체적인 검사, 눈으로 보고 만지고 평가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혈전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됐는지, 혈전 주변으로 염증이 있는지, 혈관벽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유량, 혈류가 굉장히 많은 투석혈관인지, 심장에 문제는 없는지까지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피부 병변과 투석혈관이 늘어난 부분을 줄이는 축소 교정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축소 교정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다른 곳에 두 군데를 찔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술해야 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수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범위는 늘어난 혈관 전체를 다 하는 경우는 좀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은 투석혈관이 찔러는 부위 두세 군데가 늘어났다 그러면 한 군데씩 순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부에 혈류량이 많다라면 유입부를 축소하는 혈류 축소 수술도 고려를 하게 되겠는데요. 혈류 축소 수술은 동맥하고 정맥하고 연결된 부분, 또는 동맥하고 인조혈관하고 연결된 부분을 줄이는 수술이고요. 때로는 동맥에 확장된 것도 줄이거나 또는 띠를 감아서 들어오는 혈류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